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금요일 교차로 뉴스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렬입니다. 메트라가 락포드까지 열차 운행 노선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6일 목요일 오전 제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카고에서 시작해 벨비디와 헌틀리를 거쳐 최종 락포드에 도달하는 새로운 메트라 노선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락포드행 첫 열차는 2027년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카고와 락포드 두 도시 사이에 효율적인 여행 노선을 제공하게 됩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새로운 노선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지역사회를 서로 연결하고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큰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철도 확장 건설을 통해서 수백 개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수년간 일리노이 경제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락포드시 또한 이번 결정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락포드 시장 톰은 락포드와 시카고를 잇는 메트라 라인은 도시에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와 락포드 사이의 메트라 열차 노선은 하루에 2번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이동 시간은 약 2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지역에 최근 폭우가 이어졌지만 일리노이 주 대부분에는 여전히 가뭄이 심각합니다. 일리노이 주는 최근 1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가 심하며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가게 될 전망입니다.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는 드켈브, 케인, 레이크, 맥헤니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드켈브 카운티의 한 농부는 최근 폭우와 관계없이 이미 6월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대부분의 옥수수는 4월 초에서 6월 초에 씨앗이 심어집니다. 이미 2달 동안 옥수수 밭에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일리노이 주 가뭄이 농작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 호박 또한 크게 수확량이 감소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심각한 가뭄 피해는 올 헬로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는 7월 1일부터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을 변경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을 변경하려면 성전환 수술이나 기타 임상치료를 받았다는 의료 전문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없애고 대신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면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리노이주는 이 변경으로 인해 특히 LGBTO 플러스 주민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서류를 갖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장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별 변경을 요청하려면 서명 및 공증된 정정 진술서, 현재 신분증 사본, 처리 수수료 $15를 일반 우편으로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 생명기록부에 제출해야 하며 더 자세한 일리노이주 출생증명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부서 웹사이트의 출생기록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출생증명서에 제3의 성별 또는 X 표시를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월그린은 일리노이 남부 물류센터에서 393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과 얼마 전 기업 전체 500개 이상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발표에 추가된 감원 조치입니다. 일리노이주 정부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에드워즈빌 지역 월그린 물류센터의 직원 해고는 8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월그린은 해당 물류센터의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월그린은 5일 수요일 성명을 통해서 올 여름 말 일리노이주 에드워즈빌의 물류센터를 폐쇄하기로 한 어려운 결정을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약 400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월그린이 기업 인력의 약 1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발표됐습니다. 시카고와 디어필드에 위치한 월그린 사무실 직원들 또한 대규모 감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월그린은 지난 분기 실망스러운 실적을 겪은 후에 향후 비용 절감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월그린 CEO 로잘 린드는 지난 6월 41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2024년까지 미국에서 150개, 영국에서 300개 매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그린은 향후 기업을 의료시설로 탈바꿈하고 경쟁사인 CBS 및 아마존과 경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중교통국은 멜몬트 북쪽의 레드 퍼플 라인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고 월요일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TA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본 프로젝트이며 벨몬트에서 하워드까지 이어지는 고가 열차 선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으로 2025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승무원들은 방음벽으로 인해 지나가는 열차의 소음을 위로 향하게 해서 이웃에게 더 조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1단계는 벨몬트역 바로 북쪽에 레드 퍼플 바이패스, 로렌스, 아가일, 버윈, 브린머 지역의 전면 재건, 전체 노선을 따라 새로운 신호 시스템 설치가 포함됩니다. 내입교에 예정된 다른 개선 사항으로는 벨몬트에서 뉴포트 및 코넬리와 애비뉴까지 이어지는 레드 및 퍼플 라인 선로를 재건하고 벨몬트 애비뉴와 에디슨 스트리트 사이의 선로에서 열차 속도를 느리게 하는 커브를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TA 관계자들은 로렌스, 아가일, 버윈, 브린머 지역에 있는 레드라인 정거장의 재건축으로 역이 더 넓어지고 접근성이 100% 향상될 것이며 하워드와 벨몬트 정거장 사이의 23마일 선로에 새로운 신호 시스템을 설치하면 열차 흐름과 서비스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레드와 퍼플 현대화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위스콘신주의 한 축제 현장에서 운행하던 롤러코스터가 공중에서 멈춰 승객들이 몇 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인근 지역에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4일 위스콘신주 라인랜더의 NBC 계열사 WJFW에 따르면 크랜던의 포레스트 카운티 축제에 있는 롤러코스터가 일요일 도중 멈춰서 일부 탑승객이 최소 3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에서는 구조대원들이 놀이기구에 올라가서 승객들을 구출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멈춰선 롤러코스터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하고 난 뒤 약 2시간 후인 오후 3시 20분에야 첫 승객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승객은 운행이 중단된 지 약 3시간이 넘은 오후 1시 1분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WJFW에 따르면 모든 승객은 안전하게 구조돼서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며칠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한 롤러코스터 관련 사고 중 가장 최근의 사고입니다. 공원 측은 철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놀이기구는 무기한 폐쇄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앞으로 이민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브리스코 주지사는 현재 일리노이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 방문자 운전면허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 HB 3882에 지난 6월 30일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브리스코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많은 이민자들이 직면한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TVDL은 표준 운전면허증과 유사하게 생겼지만 상단에 Not valid for identification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TVDL은 공식적으로 신분증명서를 하는 것이 불가하며 여권 등 별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일리노이주는 2013년부터 합법적인 거주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TVDL을 발급해왔습니다. 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주내 약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TVDL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TVDL을 표준 면허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리노이주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미국 이민 서류를 제출하거나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7월 시카고에는 2번의 나스카 경주와 수많은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렸지만 다양한 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카고 주요 박물관들은 시카고 및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7월 무료 개방 일정을 알렸습니다. 주요 박물관의 7월 무료 개방 일정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장 시에 신분증 또는 일리노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판매 시장 중 신차 판매가 올 초에 전망치를 웃도는 상반기 판매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아, 닛산, 혼다 등이 상반기 좋은 실적을 발표했으며 전기차 테슬라와 리비안이 2분기 세계시장 호실적으로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신차 판매량이 올 상반기 동안 전년보다 12에서 14%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차 판매는 총 1,390만 대로 10년 내 최저치를 면치 못했습니다.
올해는 당초 1,41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금은 1,500만 대까지 전망치가 올라갔습니다. 판매 딜러상과 제조사 경영진들은 3년 동안 반도체 품귀로 인한 신차 부족 사태에 억눌려 있던 수요가 공급 완화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보다 꾸준하게 신차를 대량으로 내놓으면서 금리 인상과 인플레에도 구매자들이 활발하게 반응해서 이전 전망치를 압도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신차 가격은 인플레를 반영해서 반년 동안 3%가 증가했으며 6월 기준 평균 가격이 46,00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분기 물가 상승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 힐은 부동산 데이터 제공업체 에이탐 보고서를 인용해서 지난 2분기 주요 주택 구매 비용은 가구 월 소득의 약 33%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단독주택의 중위가격은 올해 2분기에 35만 달러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0% 상승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시장에서 중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연간 최소 7만 5천 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연봉은 동부와 서부 해안에 있는 주택시장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임금이 가장 낮은 카운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카운티들 중 가장 낮은 금액이 필요한 세 곳은 펜실베니아주에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캠브리아 카운티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연 15,000달러 미만의 임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